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입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민족의 장군 저자 이종순 작가의 시입니다.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마음이 정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정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을 육사가 내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문제는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육사에서 육사의 전체 정책성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광복과 독립에 기여한 그런 그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육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배치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사의 정체성은 뭐죠? 글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안보의 역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주적과도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께서는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모든 외세에 맞서서 침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사의 목적이. 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 있는 것이죠. 주적은 어디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죠. 예. 홍범도 장군이 살아생전 계실 때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였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그때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그래 본 적은 없었겠죠. 일본.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북한 공산당이 주적이었습니까?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너무나 정치화하고 이념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화 이념화는 국무총리 정부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사가 정체성에 맞춰서
전시물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던 1943년의 주적은 일본이 맞죠? 육사의 정체성의 차원에서 일본이 맞는지 틀린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 질문은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 묻지 않았습니다. 저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육사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제가 1943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총리님. 1943년에 우리의 주적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소련 공산당과 함께 싸웠습니다. 의원님, 그죠? 이제 그만해요. 고만 정치화하고 고만 이념화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총리,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홍범도 장군을 이념의 광장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총리이고 국방부이고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얘기를 따지는 거죠. 그 당시에 주적은 누구였고 누구야 연대와 싸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지,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나요? 육사의 정체성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만 정치화하시고 육사의 정체성은 총리, 육사의 정체성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외적에 맞서 싸운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기려 있는 것이 육사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1943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맞죠, 총리님? 그때는 독립운동이 가장 중요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요? 아니, 제가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했죠. 가장 중요했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도입니다. 33%에서 38%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대통령이 져야 되나요? 아니면 총리가 져야 되나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어느 경제라는 게 덜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인계를 받았으니까 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경제 운영의 방식을 택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국정 지지도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전 정부가 포함이 됩니까? 국정 지지도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전 정부에서 했었던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전 정부가 잘못했으면 그 효과는 적어도 그 상당 기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제가 한 번도 탓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네? 총리님, 국정 지지도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번 알려주시죠. 아니, 저는 그거 별로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이러면 정부는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쇄신하고 해야 되는 게 정부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진 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후쿠시마 여론조사의 질문이 어떤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후쿠시마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보셨어요? 엄중하게 매주마다 평가되어지는 국정조사 지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저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총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장관들은 다 잘했는데 대통령이 잘 못해서 잘 못 이끌어서 국정지도가 이겁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딴 데로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지금 탓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나 지금 자꾸 현재의 평가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상했던 답 그대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떤 정책에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지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야당과도. 그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당의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말 조심하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왜요? 어제는 쓰레기라고 했어요. 쓰레기라고. 동료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총리, 어떤 이유로 어떤 요구를 걸고 단식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십니까? 진짜 못 들으셨어요. 아니 너무나 소란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시끄러워서 제가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얘기가 있었어요. 질문을 다 들으시놓고 국회를 이렇게 모욕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전혀 국회를 방향입니까? 모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덮어씌우시지 좀 마세요. 아이, 덮어씌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당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반대,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 두 가지는 생각이 나네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이런 일방주의적 정치 행태가 결국은 국정지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거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한번 상의해 드려보겠다고요. 총리께서는 야당 대표 농성장에 방문을 하셔서 위로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총리? 제가 그것까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일국의 총리이면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면 그것을 방문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저는 이래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정 쇄신을 하지 않고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총리,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총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는 국민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덕수 총리부터 사퇴하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 민학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경제 민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류의 주체는 주권을 가진 일본이죠. 예. 일본 중에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입니까? 도쿄전력입니까? 지금은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규제기구의 감시를 받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방류하고 있는 것이죠.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심의 허가를 받고 방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행위는 모든 것이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감시하는 기관이 2개나 있는데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감시기구야 어디에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주체를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입니다. 감시고 모니터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가서 얼만큼 감시하십니까? 저희는 매일 데이터를 공급받고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가서 IAEA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데이터는 일본 도쿄전력이 올려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고 2주에 한 번씩은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까, 총리님?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네. 그래요? 다 발표도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상주를 하시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 2주에 한 번씩 가끔 가서 보는 것 그것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글쎄요, 그건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의원님께서 감시관으로 일하시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감시와 협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다 받고 있고요. 그 도쿄전력에서 시간이 원전 되면 다 오염수를 분석하고. 방류하고 있는데 몇 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습니까? 네. 희석 의원님께서 몇 배를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담당 위원장이시니까요. 아니요,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니까. 네. 총리께서 모르시니까 1200배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도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삼중 수소만 6만 베크렐이 기준이지만 도쿄전력은 1500베크렐로 낮춰서 방류하고 있고 지금 매 시간 저희가 받고 있는 그 기준은 실적은 200베크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핵종들은 다 기준 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방류할 때 삼중수소하고 섞여서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모르시네요. 지금도. 네. 네.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알프스로 같아요. 처리해서 처리수가 의원님이 잘 처리해서 모르세요. 바닷물과 희석을 1200배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했고 일본 도쿄전력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700배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700배 정도를 하면 네. 1500 정도 베크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00이 나오고 있다는 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잘 아시죠, 의원님? 1200배에서 700배로 줄어서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 받았죠. 아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만약에 네. 거짓이면 총리,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지. 아니, 책임을 지시겠냐고. 아니 몇 배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이 낮은 것이 중요하죠. 제가 위원장님이 아실 만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하세요. 아니, 과학과 데이터. 도쿄전력이 1200배로 신뢰하지 마세요. 방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데이터와 700배로 방류를 과학은 하고 있는데 신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700배로 배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만 베크렐이 방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거를 1500베크렐로 줄였고 지금 배출되는 그 베크렐은 200베크렐입니다.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와 감시하고 근거를 얘기하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 그러한 우려를 총리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잘 점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신뢰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문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리님,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있습니까? 그때 정부가 발표한 괴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시트루민가 하는 소위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삼중수소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시트룸을 삼중수소 기준으로 방사성 전환 개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환 개수로 해보면 약 3,000 베크렐 내지 4,000 베크렐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시트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삼중수소로 따지면 3,000 내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00 내지 4,000 베크렐이 되니까 사과에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에 있는 그 시트룸이 삼중수소로 했을 때 3,000 내지 4,000 베크렐이니 지금 도쿄전력에서 방류하는 200 베크렐 정도는 우리가 먹는 사과 정도에 들어있는 것보다 삼중수소로 전환을 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가짜뉴스와 선동과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총리, 한번 보시죠.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가 만들어서 KTX와 STX에 뿌리고 있고 하고 있는 괴담집인데요. 거기 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 범벅이다. 괴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괴담이죠. 네. 가짜 뉴스죠. 괴담이네요. 선동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100만 지금 어업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좀 협력을 좀 해주세요. 정부는 아니. 총리께서 한 얘기를 여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 얘기를 저희 당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저건 정부가 만든 것인데 저희 당이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서를 칼륨 40이 있는데요. 칼륨 40이 있는데 그 칼륨 40의 양을 방사선 양으로 삼중수양으로 환산해서 적어놨어요. 의원님,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방사능수와 실질적으로 바나나와 비교해왔어요.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의원님,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의원님, 총리. 그걸 잘못 읽으신 거예요. 대담. 지금 잘못 읽으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읽으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읽으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네. 삼중수소 4,900 베크렐만큼의, 바나나 하나에는 삼중수소 6,100베크렐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속임수라는 아니, 어디에 거죠.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리. 의원님, 이거 대단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가짜 뉴스고 그게 선동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선동이지 뭐가 선동입니까? 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총리?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위험하죠.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과학적으로 제대로 과학적 기준을 맞춰도 위험하다 그랬습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도 위험하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선동입니다. 네. 이 자료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9월에. 아니, 의원님이 또 국민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말라 합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정부는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저 의원님께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왜 국책연구원이 그거를 조사를 안 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공개하라 말라를 합니까?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거죠. 아니, 연구소가 공개를 해야 된다면 하지요. 그걸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